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온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므로 고객님들의 독촉 전화가 많은 힘든 날이다. 아직 나에겐 12분의 기사님이 있다. 비를 이겨내야 한다.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리비아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 12일 신원을 알 수 없는 무장귀환에 총격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사관을 경비하던 현지 경찰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당했는데요. 리비아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한국인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에 IS 측은 SNS를 통해서 자신들의 소행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아직 공격 이유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정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IS 세력이 우리 정부를 겨냥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죠? 예, 현재까지는 우리 정부나 국민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초 김군이 IS에 가담하기 위해서 터키를 통해서 시리아로 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렇다면은 왜 갑자기 IS가 우리나라를 타깃으로 삼았을까요? 아직까지 우리 정부나 우리 국가 기관을 타겟으로 삼았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리비아라는 곳이 현재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고요. 예. 상당히 다양한 민병대들 또 이슬람 과격 세력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머물고 있는 호텔이나 대사관 또 바로 인접한 국가 이집트 국민들을 21명이나 참수하는 그런 범행도 저질렀고요. 그러니까 이 여러 세력들이 세력을 다투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어떤 주도권을 과시하기 위해서 외국인에 대한 무차별 테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도권을 과시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테러. 근데 실제로 희생당한 분들은 리비아 경찰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대사관이 리비아 경찰이나 또는 특수부대에 의해서 이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차량 한 대로 이동하는 무장 세력이 대사관을 공격해서 큰 피해를 주기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따라서 대사관 앞을 지키고 있는 자국인 경찰들이라도 공격을 하고 나중에는 이를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서 자신들이 한국 대사관을 공격했다라고 좀 어떤 홍보하려는 선전하려는 그런 이제 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면 우리나라 공간도 IS 공격에서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리비아나 다른 나라에서도 외국인 대사관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고요. 예.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2012년이죠. 리비아 동부 트리폴리에서 미국 대사관이 공격을 당해서 미국 대사도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좀 리비아나 일부 중동 국가들은 치안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이고요. 이 또 치안 공백을 노려서 다양한 이슬람 과격 세력, 부족 세력들이 범죄나 또 외국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비아가 유난히 조금 불안한 나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동 국가들 중에 2011년에 아랍의 봄 이후에 네 나라 정권이 무너졌고요. 예. 이 중에서 이제 리비아가 가장 이 분열되고 실패한 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2011년 정부가 무너진 이후에 지금 사실상 거의 4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어쩐 임시 정부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요. 예. 지금 정부도 두 개로 나뉘어 있고요. 하나는 이슬람 세력들이 주도하는 정부. 이제 이것이 트리폴리에 위치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국민 투표로 이 선출된 의원들이 주도하는 정부. 이거는 뭐 리비아 동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에서 지금 뭐 계속해서 대립하고 있고요. 네. 리비아는 근본적으로 세 개 지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트리폴리 서부 지역, 벵가지 동부 지역, 남부의 페짠이라는 지역이 뭐 지난 100여 년간 사실상 뭐 경쟁을 하고 견제를 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까다피아와 같이 강력한 힘으로 누르는 그 정부가 있으면 국가 통합이 이루어지지만은 이제 이 같은 뭐 독재자가 없어지면은 이렇게 산산이 쪼개지는 이런 그 나약한 그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현재 말이에요. 리비아에 우리 교민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 상황이죠? 예, 뭐 2012년 이후 이제 리비아 사태가 상당히 심각해지면서요. 우리 그 청해 부대가 파견이 돼서 우리 교민의 대부분을 철수시켰습니다. 예. 현재는 약 40명 정도가 남아 있고요. 이를 뭐 보호하고 또 외교적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인근 국가 튀니지와 트리폴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하는 외교관 2명이 같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40명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합니까, 거기서? 대부분 이제 현지에서 여러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예. 또한 우리 기업들이 사실상 많이 진출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리비아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서 철수를 했는데요, 우리 기업들도요. 예. 이들 그 시설들을 좀 유지하고 지키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도 남아있지 않으면은 약탈을 당하고 또 방화가 되는 이런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그 시설들에 계속 가 있지는 않지만은요, 트리폴리에 좀 안전한 지역에 머물면서 그동안 유지해왔던 사업체 또 사무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공관을 철수시키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그 예멘에서도 우리 대사관이 철수했고요. 예. 또 이번에도 이제 철수를 적극 고려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 리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상당히 그 어떤 정상화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세력들이 지난 4년 동안 타협을 했는데도 임시정부 합의된 임시정부조차도 지금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당히 그 쪼개진 분열된 지금 나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그 안보 공백, 치안 공백이 생기면은 이라크나 시리아에서처럼 IS와 같은 이슬람 과격 세력들이 장악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비즈니스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건설 사업체도 다 지금 철수한 상황이고요. 예. 물론 이제 리비아가 어떤 자원이나 많은 어떤 그 잠재력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당분간은 좀 철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교 공관이 리비아에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무정부 상태나 그렇게 많지 않죠.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카운터파트도 분명하지가 않고 이런 상황인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 있느니 차라리 철수하는 게 낫다. 네, 아니면 그 옆에 그 튀니지란 좀 보다 안정된 나라를 지금 현재도 오가면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당분간 주변 국가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만일 우리나라 공관이 계속 리비아에 있을 경우에는 이런 공격이 또 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미 그 미국 대사가 살해당한 곳이고요. 네. 또 이 이집트 대사관, 아랍에미리트 대사관도 공격을 당했고요. 또 올해 1월이죠. 이 해변가에 있는 고급 호텔 코린시아 호텔이 급습당해서 외국인 10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호텔은요, 워낙 외국인들이 지금 안전한 곳으로 여기서 많이 머물고 있는데 또 아주 그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는 곳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뚫려서 외국인이 10명이나 사망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리비아 상황이 단기적으로 상당히 안정되거나 또 정치 안정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럴 가능성도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그 개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뭐 철수를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2의 리비아가 될 가능성 있는 나라 몇 나라를 꼽아주신다면? 지금 뭐 이미 그 시리아는 뭐 리비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돼 있고요. 예. 지금 예멘도 내전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예. 뭐 이라크는 이제 우리 건설업체들이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라크 서부는 예. 이슬람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고요. 어. 이집트가 약간 좀 혼란한 상황이고요. 예. 조금 더 가면은 그 나이지리아 쪽에 가면은 아프리카요. 뭐 지금 그 이슬람 세력들이 중앙 정부와 대립하고 있고요. 좀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불리는 소말리아 같은 나라는 뭐 현재 아직도 그렇죠. 내전 상태입니다. 여기서 지금 서 교수님이 이슬람 세력이라고 얘기하신 게 IS 말씀하시는 거죠? 예, IS가 현재는 뭐 가장 뭐 알카에다보다 더 이제 급상승하고 있는 이슬람 단체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그 리비아에서 공격한 이 우리 대사관을 공격한 세력도 준두 칼리파라고요. 칼리파의 병사들이란 뜻인데 예. 뭐 이런 그 조그만 그 이슬람 과격 단체들도 최근에 IS가 워낙 뭐 커지고 유명해지다 보니까 IS의 충성을 맹세하고 또 IS 지부로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새로 생기는 과격 세력들이 IS와 연계가 지금 뭐 더 뭐 굳건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슬람 세력들의 어떤 그 향후 중동 정치에서의 그 영향력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리아나 예멘이나 이라크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이 전통적으로 그 부족들이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뭐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그 중동의 대부분 국가들은 뭐 독립한 지도 이제 5, 60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또 국경도 영국, 프랑스 등 그 유럽의 제국주의 세력이 다 국경을 만들어줬고요. 예. 또 이 안에 다양한 세력과 부족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족주의가 굉장히 뭐 팽배해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도.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민국가 형성이 아직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국가 통합이다. 형성이 안 돼 있으면 시민사회든 전혀 바라볼 수가 없겠네요. 그죠? 그렇죠. 시민사회도 굉장히 약하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뭐 일부 국가들은요 중앙 정부의 통제권이 전 국토에 미치지 않을 정도 이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라크, 지금 시리아가 그렇고요.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그 치안권이 전 국토에도 미치지 않는 이런 그 정도로 국민국가 형성이 약한 곳이 많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뭐 많은 테러 세력이 등장하고요. 또 이슬람 세력들이 치안 공백 상태를 이용해서 준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랍의 봄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게 진짜 봄이 왔어야 되는데 더 혼란스럽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네요. 뭐 여름도 안 지나고 지금 가을 겨울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지역에서 또 다르게 어떤 독재 세력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랍의 언론이나요, 아랍의 예. 학계에서 나오는 말들 중에 하나가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동의 대부분 국가들이 국민국가 형성이 안 돼 예. 있기 때문에 이들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아직도 사담 후세인이 필요하다. 아직도 이 가다피가 필요하다. 아하. 일단 뭐 국가 통합이 제대로 되고 또 국가의 어떤 국민의 정체성이 좀 제대로 형성이 되고 뭐 이렇게 되어야 정치 발전도 할 수 있고 경제 발전도 할 수 있는 거지. 독재자가 사라지고 나니까 국가가 쪼개져 버리는데 어떤 뭐 민주주의나 경제 발전을 논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라는 그런 시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로 IS가 이제 그런 틈새를 그럼요. 노려가지고 예. 지금과 그런 그 같은 정치적 예. 공백을 이제 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뭐 이슬람의 가치를 추구한다라는 이런 조직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예. 지금 뭐 주권 국가들이 다 있는데 이슬람 세력이 등장해서 시리아 동부와 이라크 서부를 장악해서 국가를 선언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국민국가 형성이 잘 안 되어 그렇죠. 있는지 이 반증해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정민 교수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마스터스 골프에서 조던 스피스가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경기가 거의 끝나고 있죠. 지금 끝나가고 있죠. 예, 조금 전에 마지막 4라운드가 끝이 났습니다. 21살의 미국의 신예입니다. 조던 스피스가 오늘만 두 타를 줄여서 합계 18언더파로 그린 재킷의 주인공이 됐고요. 네. 공동 2위 필 미켈슨을 4타 차로 따돌린 아주 여유 있는 우승이었습니다. 예. 제미규 포인 케빈 나 선수가 6언더파로 공동 12위를 기록했고요. 예. 배상문 선수 2분파로 공동 33위, 노승열 선수는 1오버파로 공동 38위에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메이저리그 피츠버그의 강정호 선수 말입니다. 오늘 예. 새벽에서 벌어진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해서 메이저리그 첫 안타를 기록했다고 그러네요. 이 강정호 선수 이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홈런 타자이기도 했는데 이 첫 번째 안타 하나가 그렇게 기다려왔었거든요. 오늘 이 미러키전에서 7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이 7회에 세 번째 타석에서 유격수 키를 넘기는 중전 안타를 터뜨리면서 메이저리그 데뷔 첫 안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7타석 만에 첫 안타를 기록해서 타율은 1할 2푼 5리를 기록을 했고요. 이 네. 경기에서는 피츠버그가 10대2로 승리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아마 이거 조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창원에서 지금 사격 월드컵이 열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진종호 선수가 어제 공기권총 10m 결선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했거든요. 이 종전 기록이 202.0점인데 진종호 네. 선수가 어제 206.0점을 쓰면서 2위인 미얀마의 이 나옹옌춘 선수를 무려 5점 차로 따돌리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이 비인기 종목도 좀 많이 신경 써야 되는데, 예? 예. 국내에서는 이렇게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해외에서도 많이 알려지고 유명한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이번 창원에서 열리고 있는 사격 월드컵 이게 국제 사격 연맹에서 주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정식 그렇습니다. 월드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데에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 프로야구에서는 어제 벤치 클리어링이 있었죠. 롯데와 한화의 경기에서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벤치 클리어링 이게 이제 앉아있는 선수가 하나도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더가웃에서 모든 선수들이 다 뛰쳐나오기 때문에 깨끗해진다. 예. 이제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제 롯데 황재균 선수가 4회 타석에서 몸에 공을 맞았는데 예. 5회에도 또 공을 맞은 겁니다. 예. 그러면서 양팀 선수들이 모두 그라운드로 달려 나온 건데 다행히 다친 선수는 없었고요. 이 주심이 몸에 맞는 공을 던지는 이동걸 투수를 퇴장시키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벤치 클리어링 앉아 있다가 모두 뛰쳐나가서 몸싸움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4회에 몸에 공을 맞았는데 5회에 또 맞았다 그러죠? 예. 이거는 의도성 여부가 또 논란이 되겠네요. 의도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황재균 선수가 7대 0으로 크게 앞서던 1회에 2루 도루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야구에서는 이 큰 점수 차로 앞서게 되면은 도루를 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거든요. 상대에 대한 예의다 이거죠. 예, 그렇죠. 너무 큰 점수 차이면은 미안하니까. 예. 근데 이 황재균 선수가 이제 불문율을 어겼다라고 판단해서 이 하나 투수가 이 보복성으로 몸에 맞는 공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좀 롯데를 이해할 수 있는 게요. 이 금요일 경기에서 한화가 2대 8로 뒤지다가 8대 8까지 쫓아왔거든요. 근데 롯데 입장에서는 아무리 1회 7대 0이지만 한 점이라도 더 빼내야지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도루를 시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어제 경기에서는 이 한화가 3대 15로 패했고요. 경기뿐만이 아니라 매너에서도 졌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무슨 예의가 있고 관례가 있고 그래도 예. 이렇게 몸에 사고를 자꾸 던지는 건 안 좋죠. 예. 예, 그렇죠. 예. 신생팀 KT는 11연패까지 몰렸다가 극적으로 되살아났다고 하는데 2연승 올렸다고 그러죠? 예.
예, 이 11연패까지 몰렸던 KT가 이 토요일 경기에서 이 첫 승을 올렸는데 예. 어제도 넥센을 5대3으로 이기면서 2연승을 달렸습니다. 예. 기아는 이 삼성을 9대7로 이겼고요. LG는 두산에 3대2 역전승을 거뒀고 예. 이 SK가 NC의 추격을 따돌리면서 11대8로 이겼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한신의 오승환 선수 오랜만에 세이브를 추가했다고 그러네요. 예, 이 오승환 선수 그동안 이 한신이 6연패를 당하면서 이 마무리 투수이기 때문에 이 마운드에 올라설 기회를 잡지를 못했었거든요. 예. 근데 오랜만에 어제 이 한신이 히로시마전에서 앞서가면서 이 9회에 등판했습니다.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고요. 이 어제 세이브 1개 추가해서 시즌 4세이브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바 롯데에도 이 한국인 투수가 있거든요. 예, 국내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미국에 진출했다가 메이저리그 진출에 실패해서 일본 프로야구에 데뷔를 한 선수인데 예. 이대훈 선수입니다. 이대훈 선수가 이 세이브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해서 이 시즌 2승을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프로축구에서 그 박주영 선수 말이에요. K리그 예. 복귀 후에 드디어 첫 골을 기록했다고 그러네요. 예, 이 박지원 선수가 언제 이 K리그 복귀 후에 첫 골을 터뜨리느냐가 이 축구 팬들의 관심사였었거든요. 예. 근데 FC 서울의 박주영 선수 어제 7년 만에 K리그 복귀 골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조금은 아쉽습니다. 필드골이 아니고 페널티킥에서 골을 넣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주영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아쉽게도 이 서울은 인천하고 1대1로 비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경기였습니다. 이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전북 굉장히 공격적인 팀이거든요. 예. 닭공이라고 인기도 상당한 인기도 얻고 있는데 이 전북이 광주에 3대2 축구에서는 뭐 가장 재미있는 점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예. 예, 전북이 광주에 3대2 역전승을 거두면서 K리그 클래식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3대2가 가장 그 재미있는 성적이군요. 그러니까. 예, 그죠? 그렇습니다. 골도 많이 터지고. 7대8이고요. 야구는 7대8이고요. 예. 오늘 새로운 거 배웠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예,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두심입니다. 제주도를 사랑하시는 만큼 롯데 제주사랑 감귤사랑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 제주 감귤 농가에 큰 힘이 됩니다. 맛있다. 감귤 주스는 롯데 제주사랑 감귤사랑. 하영 먹고 하영 건강 없어야?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계절의 여왕 5월 가평 자라섬에서 아주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국내 최대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공연과 화려한 불꽃놀이의 강연 2015 자라섬 불꽃축제 티켓 문의는 인터파크 1544-1555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하는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3978님 안녕하세요. 신율 교수님. 정치권 걱정이 마음에 걸렸어요. 정치가 안정돼야 국민도 행복할 텐데.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치가 언제 안정이 될지는 진짜 저도 모르겠습니다. 6363님 경남기업 수사는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107님 성완종 리스트가 사실이라면 정계의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완전히 생각만 해도 사실이기를 바라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1642님 성완종 사건 여야 정치권의 호재 악재가 아닌 국민의 준엄한 재보선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문자에 대한 해답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시작되는 워스트 베스트 순서에서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황태순, 박상병의 베스트, 워스트. 베스트. 예,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는 순서 중에 하나죠. 누구든 바로 이 코너를 맨날 얘기를 하던데요. 자, 한 주간의 정치 뉴스 가운데 베스트 워스트를 가려보는 코너. 오늘도 황태순, 박상병 두 분 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신없죠? 예, 정신없어요. 진짜 네. 일이 많았어요. 예, 정말 아주 그 불행했던 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재밌는 얘기부터 하나 시작할까요? 예. 예.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예. 제가 방송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할 때 미국에서 오는 CNN 한국 대변인, 한국 특파원이죠. 예. 한국에 처음으로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기는 한데 예. 잘 한국말 잘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지원을 했답니다. 예. 한국에 내가 가겠다. CNN으로. 한국 특파원으로 하니까 예. 주변에서 다 말렸다는 거예요. 엄청 한국에 가면 일 많다. 그때 한국의 가치가 뭐냐면 다이내믹 코리아입니다. 다이내믹 코리아. 맞아요. 좀 오래된 얘기죠. 그러니까 한국에 가면 엄청 고생 많다. 왜 일부러 그걸로 가려고 하느냐. 나는 그건 다이내믹이 좋다. 해서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다이내믹 코리아가 아니라 다이너마이트 코리아라고 하는 사실을 체험했다는 얘기 지금도 머리에 와닿아요. 그때 그분이 정말 대한민국 이렇습니까? 했는데 그때 한 10년쯤 됐거든요. 맞아요. 10년 조금 더 됐어요.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딱 그 말이 또 생각이 납니다. 근데 진짜 우리 박 박사님 저 저널리스트들이 진짜 다이너마이트 코리아 할 정도 됐고요. 저는 정말 보면 T.S. 엘리엇 시 있잖아요. 황무지. 4월은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 꽃을 또 피우고. 영문학도답게 그런 그렇죠. 얘기 또. 기억과 혼란이 혼돈을 뒤섞고 예. 일이 나와요. 정말 지난주부터는 한 나흘 동안 정신이 먹먹해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진짜. 우리 박 박사님도 먹먹하죠. 그런 의미에서 주간 베스트 벌써 버스트라는 베스트 워스트 버스트 터지는 게 버스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황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뭐 할까요? 뭐부터 할까요? 저 워스트부터 하죠. 워스트는 짧게 할게요. 사실은 지금 베스트 워스트 따질 계제는 아니지만은 맞아요. 그러나 또 워스트로는 저는 대한민국 외교 당국을 꼽았어요. 이게 뭐냐면 지난주에 그 정신없는 성완종 그 게이트, 성완종 이 파문, 이 자살, 그다음에 보면 친박 게이트라고도 명명하고 있습니다만 와중에 보니까 5월 9일 날이 보면 러시아 전승 70주년 기념일입니다. 당초 보면은 올해가 보면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지 70년 되는 해거든요. 러시아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초청장 보냈죠. 또 보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보냈으니까 혹시 러시아에서 있지 않겠는가 등등등 설왕설래하는데 결국 러시아 전승절 특사로 친박 핵심인 친박의 중간 핵심인. 예.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리스트에 안 오르면 핵심이 아니에요. 러시아 전승절 기념 특사로 윤상현 의원을 갖다 파견하기로 했답니다. 이거 보면서 이거는 한 몇 가지 좀 문제가 있다. 첫째는 대통령은 여러 가지 고려, 미국과의 관계 등 고려해서 안 가신다고 손치지만은 러시아로 봐서는 지금 가장 큰 행사거든요. 근데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국가 원수급들 많이들 오고 하는데 우리만 덜렁 보면 특사, 그것도 현역 재선위원 보냈을 때 러시아에서 받아들이는 느낌이 어떨까? 그건 왜가 우리도 이제 9월 달 되면 중국에도 또 전승절 기념일이 있거든요. 그때도 그렇게 보낼 것인가? 하다못해 요즘 한참 구설에 올라 있습니다만은 러시아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국무총리나 국회의장 정도 특히 뭐냐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은이 오든 만약 김정은이 안 오면 북한에서는 국가원수가 명목상 국가원수는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 김영남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장 격이죠. 김영남이 오든 간에 최소 우리 국무총리나 국회의장 정도를 갖다가 보면은 전승절 기념 남은 잔치하는 데 가서 좀 축하해 줘야지.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좀 손도 좀 벌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외교 당국에서 더 지나치게 미국 눈치 보면서 또 보면 이런저런 눈치 보면서 보면 아마 대통령이 건의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러시아 전승절 특사로
윤상현 의원 뭐 급으로 보나 격으로 보나 뭐 그분 개인으로서야 뭐 조지 워싱턴에서 뭐 국제정책 박사하겠다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뭐 세미나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격도 그렇고 좀 낮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만든 외교 당국을 워스트로 꼽았습니다. 예. 공감이 가네요. 근데 뭐 공감이 갑니다만 저는 뭐 외교 당국까지 신까지 못 쓸 정도로 지난번에 바로 이 성완종 사건에 매몰됐습니다. 아, 예. 말씀하시죠. 그와 관련돼서 워스트 저는 김무성 대표를 꼽았습니다. 왜요? 김무성 대표. 자, 이 상황이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대통령 의지 못지않게 집권당 대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선거를 치러야 할 또 장본인입니다. 예. 아, 김무성 대표는 이 판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방향을 잡을까. 드디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김무성 대표께서 잔뜩 기대했습니다. 아, 정면 대결 하시는구나. 그래. 김무성 대표다워. 이 문제 대충 넘어가면 안 되지. 어제 기자회견 내고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찰 수사에 맡기자. 특검이 아닙니다. 근데 잠깐만 하나 더 이거 놓은 김에 검찰 수사에 맡기자. 또 하나는 검찰 수사에 외압이 없도록 새누리당이 앞장서 책임지겠다. 이게 무슨 얘기죠? 저도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아니 저는 이걸요. 이게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정말 민망한 얘기입니다. 검찰 수사에 외압이 없도록 새누리당이 앞장서 책임지겠다. 새누리당 엄청나시군요. 아주 검찰 수사에 외압이 없도록 행사도 하시고. 이거 도대체 뭘 하시는 건지 싶어서 저는 이게 정말 김무성 대표가 얘기하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하니까 아 이제 완전히 망하는 징조로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김무성 대표를 워스트로 꼽았습니다. 근데 사실 김무성 대표는 어제 분명히 그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하태경 의원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의원들 새누리당 내에서도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특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때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100일이 또 가게 되니까 차라리 지금 아예 우리가 특검을 얘기를 하자라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김무성 대표는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제가 보면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을 첨언하자면은 저는 나름대로 어제 보니까 김무성 대표는 뭐 청와대하고 일체 상의 없었다. 지금 이병기 실장 같은 경우 거기 좀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데 상의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전 사실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 이렇게 보면 그야말로 정권이 이게 만약에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아니라 의원 내각제 국가라면 바로 그 순간 내각 총사퇴고 총리 물러나야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으면서 당정청에서 협의가 일단은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 아니죠. 이런 의혹이 나왔으면 사실 확인하려면 얼마쯤 걸릴까요? 그러면 모르죠. 국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에서는 그렇게 국민들의 의혹을 받는 자체만 갖고도 그건 일단 다 내각 총사퇴감입니다. 근데 이 보면은 당정청의 협의가 없었을까요? 전 기가 막힌 게 어제 예고 없던 10시 반에 김무성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또 2시에 검찰총장이 소집하고 대검 차장이 주재한 고위 그 검찰 긴급 회의하고 바로 문무일 대전지검장을 중심한 특별수사팀 쫙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딱 끝나고 나니까 5시 20분에 또 청와대 대통령의 말을 갖다가 민경욱 대변인이 얘기했죠. 말도 아주 무미건조하고 드라이해요.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히 대처하라.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먹으면 그 말 정도 이상 이게 이래서 이 문자 일이 세 개였는데 지금 박상병 박사님 말씀의 요지는 뭐냐니까 이게 보면 얼뜻 보면 엄정하게 검찰이 할 것 같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요. 두 분께 여쭤보는 게 뭐냐면 예전 같은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건이 터지면 당연히 야권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특검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항상 나오는 레퍼토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검찰 수사의 결과를 바라보고 그다음에 특검을 얘기를 해야지 뭘 벌써부터 특검이냐 이렇게 돼 있는데 문재인 대표도 어제 뉘앙스를 보면 특검을 주장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전병헌 위원장도 검찰 수사. 문재인도 검찰 수사. 그게 그러니까 여당의 입장도 그렇고 야당의 입장도 그렇고 과거와는 좀 다른 이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럼 제가 궁금하다 그랬어요. 야당도 뭐가 조금 캥기는 거 아니에요? 좀 뭐가 좀 있는 거죠. 이거 그거야 물론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이 우리가 담론은 정치 담론을 하고 있잖아요. 정치 담론은 상당 부분 유추와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담론을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냥 기자와 리포트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설사 그것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도 그런 상상력을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제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거짓말을 유포한다든지 또는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수준 낮은 정치에 어떻게 보면은 일조하는 그런 식이라고 얘기하면은 스스로가 경계를 해야 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충분히 가능성을 시사하고 비판하고 담론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야당도 그러면은 한번 봐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박근혜 정부에서 이보다 더 큰 사건이 뭐가 있었습니까? 이건 댓글 사건보다 더 큽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그럼요. 왜냐하면 댓글 사건은요. 그때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그 이전의 문제고 이거는 박근혜 정권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제 3년 차에서 권력 핵심부가 연관돼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은 지난 대선 자금 비리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집권 3년째 이거 무너져버리면 통째로 무너지는 건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그런 상황에서 터진 문제인데 야당에서 검찰 수사로 그냥 가시죠. 더더욱이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 상설 특검이 없었습니다. 특검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특검법이 있죠. 아니 상설 특검이에요. 상설 특검 지금 돼 있잖아요. 상설 특검은 뭐라 통과시켰습니까 그러면은? 맞아. 상설 특검법이 있네요. 근데 이래요. 아까 우리 신 교수 말씀하신 대로 왜 야당이 특검 얘기 안 하고 사실 불과 얼마 안 됐어요. 넉 달 전에 11월 28일이죠 작년 세계일보에서 그 대선 실세 비선 실세 의혹 이른바 정인의 문건 터졌을 때 뭐라고 그랬죠 야당에서 특검하자 그랬어요. 특검하자 국정조사하자 그 원래 야당의 레파토리인데 이번만은 쉬 하면서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 날 최고회의에서 뭐였어요. 유승희 최고위원이 보면 이거 특검해야 된다 얘기했다가 완전히 흔한 얘기로 최고위원들 간에 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으로 좀 왕따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게 사실은 이번 건 같은 경우 성완종 문건이 가리키는 것은 참 1차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성완종 문건 파고 파다 보면 뭐 다 알려진 바입니다만 성완종 씨가 2005년, 2007년 두 번에 걸쳐서 특별 사면 복권 받았어요. 그리고 2004년에 뭐 조그만 기업이든 지방의 조그만 기업이든 건설사이든 대하건설이 우리나라 굴지의 대우에서 관리하고 있던 경남 건설을 갖다 합병했거든요. 먹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흔한 얘기 송사리가 고래를 집어 삼켰다고요.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 봤을 때 뭐가 있을 것이다 생각되는 가운데 왜 2005년, 2007년 두 차례에 걸쳐서 사면복권 마침 2005년에는 당시 참여정부의 민정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표 2007년에 비서실장 그때 그나마도 비공개 사면이었어요. 이름을 감추겠다는 뜻이죠. 비공개 사면 때 언론 보도에 나왔더라고요. 비서실장은 문재인 비서실장 그리고 뭐 지금 보면 성완종 씨 경남 기업이 성공불 융자를 받았다는 그 즈음이 뭐냐니까 나중에 횡담도 게이트로까지 이어집니다만은 러시아 유전 개발 문제예요. 이게 사할린 쪽에는 당시 실세였던 이광재 의원이 깊이 연루돼 있다고 당시 의혹이 불거졌었고 이 성완종 씨가 들어가는 건 바로 사할린 옆에 캄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부분들에 있어서 야당도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그런 우리 심증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야가 우리 적대적 공존이라는 거 있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으로 여당도 보면 이렇게 검찰하고 대통령도 원론적인 얘기 쓰게 하고 검찰 적당히 시간 때우다가 흔한 얘기로 보면 나중에 한마디로 성완종 회장이 복수심에 불타서 뭐 이렇게 보면 되지 않는 얘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론 내고 거기에 대해서 야당도 검찰도 가로열고 가로닫고 수고 많았습니다. 서로 덮고 넘어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갖다가 감출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얘기는 계속 이어질 테니까 자 페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박 박사님 페스트 두고두고 주세요. 이번 주 페스트 경향신문을 뽑았습니다. 특정 기자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경향신문 차원에서 만약에 이번에 경향신문이 아니었으면 권력 핵심 실세자들의 리스트라든지 또는 이들의 어떤 그동안의 은행들이 제대로 국민들 앞에 공개될 수 있었을까? 그래도 바지오지모의 리스트는 메모지는 있었죠. 그 정도만 있었겠죠. 그 정도만. 그래서 그 관련돼 있는 내용, 구체적으로 했던 거는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그 경향신문도 작은 회사, 어려운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성완종 회장이 죽기 직전에 꼭 보도해달라. 이것만큼은 절대로 숨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킨 겁니다. 이런 경향신문의 언론, 저널리즘의 어떤 진술을 보여주고 있는 측면에서 정말 경향신문
이만큼 크게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베스트입니다. 예. 아니 저 뭐 보면 경향신문 아까 저 보면 쪽지 발견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그 쪽지를 발견한 경찰이 보면은 그 인수무료는 메모 한 장 써놓고 감췄잖아요. 뭐 이미 다 감춘 건 아니겠죠. 그거를 감췄어요. 내용을 어떻게 아니 그걸 공개를 안 했고 그 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뭐라고 돼 있냐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유족들이 그 메모를 달라고 그랬더니 거기 지금 경찰을 지휘하고 있던 특수부 검사가 절대 줄 수 없다라고 버텨서 받지도 복사도 내용도 못 봤다. 변호인을 통해서 오병주 아마 변호인 것 같아요. 오병주 변호사를 통해서 돌려달라. 그건 이제 유품이니까 죽어도 안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휴양면 묻힐 뻔했는 것을 경향신문이 그다음 대대적으로 보도하니까 또 그리고 이것만 보도해갖고 괜히 약하니까 경향신문이 그날 신문 보도한 날 12시에 3분 51초 분량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뒤늦게 검찰에서 사실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하고 그리고 경찰로 등달아서 인정을 한 겁니다.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셔야 되는 게 초기에는 경찰도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브리핑할 때 쪽지 얘기 안 했습니다. 쪽지 안 했어요. 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자와 8만 원 등이 있다고 모자 등, 모자하고 8만 원 안경 등, 안경 뭐 이런 거 핸드폰 등이 있을 때 쪽지 얘기 안 했습니다. 쪽지는 등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을 거고.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게 만약 대한민국 경향신문이 경찰이었어요. 없었다면은 경향신문의 보도와 경향신문의 녹취록 공개가 없었다면은 자칫 묻힐 뻔한 겁니다. 예전의 모습들로 봐. 요즘 검찰과 경찰은 안 그래요. 근데 예전 검찰과 경찰이 그래 와서 우리가 그걸 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검찰의 주장은 뭐냐면 경찰의 주장은 그 유족들에게 메모를 주지 않은 거는 뭐냐면 일단 사건이 터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온 거는 수사하는 단계에서는 그거는 검찰의 영역에 속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검찰이 유족에게 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저는 법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는 그게 대한민국에 어떤 얘기가 그러냐. 예를 들어 우리 물건을 갖다가 개인의 물건을 갖고 갈 때는 압수를 갖다 해야지. 유족이 돌려달라는 복사를 해서 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사건이 언제 터졌는데? 아니 자살을 했다라는 건 사건이죠. 근데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유품과 관련돼 있는 내용도 복사도 안 해줬다는 건 유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주면은 근데 그건 그렇게 어느 검사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몰라도 그거 반드시 기록해 놓으십시오. 왜냐하니까 분명히 유족과 대변인 입장에서 뭐랄까 내용도 보자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내용 좀 보자 그랬는데 그것조차도 복사를 안 해줬다는가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검사가 어떤 검사인지 반드시 이 실명으로 기록해 두십시오. 나중에 이것이 저는 전국적으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입니다. 자 특검 얘기 나오셨는데 우리 황 의원님 흥분하지 마시고 자 두고두고 주시겠습니다. 눈 크게 보셨죠 지금? 이게 제가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잠깐만요. 예, 황 의원님 베스트 말씀해 주시죠. 네, 김문수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예, 이유. 이거 아니다. 성완종 특검으로 가야 된다. 검찰 수사에 맡길 일이 아니다.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 바로 그동안 정치인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좀 강단이 너무 세고 뭐랄까 정은 없어 보이지만 가장 정은 없어 보이죠. 위원장들은 섭섭해요. 정도 많아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왕 테스트 할 바에 그냥 화끈하게 쏘시죠. 그래 그러면 정도 좀 있어 보이고. 근데 어쨌든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 신 교수님. 제가 짧게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보세요. 특검이 수사에 착수했을 때는 사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해 대부분의 물증이 사라지거나 조작된 상태였다. 조작이라는 표현입니다. 조작. 과거 사례가. 그다음에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는 실체적으로 진실의 규명보다는 비리 의혹, 이 비리가 누구냐가 법무부 장관 부인과 대통령 영부인 등을 포함한 고위 고관 대작들의 비리 의혹에 대한 해명으로 규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다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검찰 조직의 위계 질서에 비추어 볼 때 가로를 가로닫고 어떠한 검사가 이 사건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참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데 정권과 법무부 장관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는 비리 의혹을 조기에 불식시키자는 수사 외적 요소를 의도적으로 수사에 개입시켜 수사 기간을 짧게 한정한 것이 근본적 문제였다. 이게 뭐냐니까 1999년 12월 20일 온로비 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한 이 최병모 특검이 이 본문 중에 제가 이거 발췌한 건데요. 이게 사실 최병모 특검이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막상 보니까 검찰이 이미 수사를 하면서 조기에
다 뭐 수사한답시고 이래저래 갖고 증거 관계들이 예. 흐트러져 갖고 특검이 예. 손을 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수사를 하면서 수사를 망쳐버리는 이제- 겁니다. 근데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니까 이렇게 보면 정권과 법무부 장관 등이 연루돼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실질적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그러니까 의혹을 덮으려는데 더 그렇겠죠. 의미가 컸더라. 옛날에 그랬으니까 김문수 아니 이거는 권력이라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도 검찰에 가서 또 김문수 검찰에 위원장처럼? 어느 검사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검찰 알겠습니다. 특검을 요구하는 김문수 베스트로 꼽았습니다. 예, 간단하게. 저도 공감합니다. 예. 검찰 수사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은 이미 국민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검찰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만은 특검 문제 좀 더 전향적으로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베스트 워스트 오늘도 황태순 박상구의 두 분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저 기은센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지금 들으실 광고는 쉐보레 스파크를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한 광고입니다. 지금 스파크 구매 시 선수금 제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로 스파크의 오너가 될 수 있는 놀라운 혜택. 오직 쉐보레에서만.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4월 한 달간. Chevrolet, find new roads.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오전 7시 15분에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